워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런스가 선정한 2022년도 탑픽 종목 이제 10가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나머지 6개 종목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6위 종목부터 오늘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베런즈가 선정한 2022년 탑 10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작년의 성과, 그러니까 2021년 종목의 성과도 보여드렸고, 2022년 종목 선정의 기준, 그리고 그 중에서 먼저 4개의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은 먼저 6개 종목이 어떤 건지부터 확인하고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네. 완전히 재작년에 이제 무너졌다가 작년에 살아난 기업이죠. 허츠라고 아시잖아요. 허츠 글로벌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가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 IBM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베런즈에서 이번에 종목 선정한 10종목이 정말 제가 봤을 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지거나 거의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 몇 개 들어갔는데요. IBM도 거기에 들어가겠고요. 반면에 꾸준히 올라가는 존슨앤존슨도 이번에 10개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또 정말 특이한 거가 이제 노드스트롬이 이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백화점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작년에 3분기 실적 시즌 때도 역시 안 좋게 발표되면서 개파락한 상태. 물론 작년 연말에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요. 여튼 노드스트롬이 들어가고요. 9번째는 에너지 주식이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10종목을 얘기했을 때 11종목 얘기했을 때 보면 에너지는 이번에 뺐는데요. 이번에 이들은 로얄 더치셀이 들어갑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오일 회사죠. 전 세계 내노란 탑 5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여튼 로얄 더치셀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10번째 종목에서 저도 엄청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비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10종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에 보시면 2021년의 주당이 그리고 2021년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 그리고 2022년 금년의 주당이익의 예상치 그리고 2022년 말 기준 PE 그리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전체적인 시가총액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6종목에 이런 거 있다라고 먼저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이 중에서 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동의를 못 하실 법한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견이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6위 허츠 글로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베런즈 하면 제가 봤을 땐 최고 권위의 금융 전문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동의 안 하고 말한 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허츠 글로벌 같은 거 저는 이렇게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뭐 거의 망했다가 살아났고 분명히 살아나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요. 확인드리면 에이비스와 함께 북미 렌터카 시장의 95% 점유율이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이 들어가면서 거의 무너졌고 파산됐다가 다시 작년에 살아났습니다.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팬데믹 시기에는 뭐 가격 결정 요령이 없었죠. 누구나 아무도 여행을 안 가니까 완전히 무너졌다가 가격 경쟁을 이제 회복하게 된 그런 기업이 허츠가 되겠고요. 파산 상태에서 6월 달에 회상되면서 2022년에 큰 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런즈 상고는 전체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요. 중고차는 대부분은 카바나 통해서 처분하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지만요. 수만 대의 테슬라를 주문한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건전한 재무 상태로 보면 2년 만에 완전한 탈바꿈이 이번 연말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죠. 2022년 실적 기준은 PR은 9배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S&P 500의 PR은 21배, 21.5배, 그러니까 22배, 뭐 21배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9배 미만이라는 건 엄청 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이나 이런 건 자신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30대를 제시하고 있고요. 산업 전반의 회복, 그리고 기업 자체의 경쟁력 회복이 매수 추천의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허츠란 거는 이제 그 예전 주가는 의미가 없겠고요. 작년 6월부터 새롭게 이제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팀랭크스 기준을 보면 10점 만점에 7점을 받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이 $30가 나오기 때문에 JP모건도 지금
평균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허츠가 딱 보자마자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사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그 회생주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을 했지만 다시 이제 살아나는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기업들이 그 나중에 보면은 와, 좋은 수익률 기록했다. 힘들었을 때 샀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얘네가 진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리고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구분 못하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선뜻 손이 안 가는데, 베런즈에서 이렇게 꼽았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게 딱 보면 베런즈 같은 데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눈이 까죠. 왜냐하면 AT&T를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이제 마음 손이 안 가는데 네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예상 배당 수익이 6%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또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주식도요. 허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지난 연말 가격 기준으로 보면 $25 조금 안 못 미쳐서 24.99달러에 끝났거든요. 30달러만 가고 35달러만 가더라도 주가 이거 40%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격적인, 그러니까 가격대로서의 매력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여행을 가긴 다 가는 거고, 여행 가서 물론 버스 탈 수도 있고 우버 탈 수도 있고 뭐 택시 탈 수 있지만 또 조금 이동하면 결국 렌트를 많이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연계해 갖고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호출한 것이 결국 여행만 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게 별로 주식으로서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거 본 순간 호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히 정말 깜놀하는 건데 IBM입니다. IBM. 전 개인적으로 보면 IBM은 상당히 뭐랄까요, 제 인생에서 진짜 크게 변곡점이 있었던 거가 IBM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 가기 전에 고민했던 기업이 IBM과 대우그룹과 엄청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일인데, 근데 제가 막판에 결국은 대우경제연구소를 다 선택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IBM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상당히 선호했고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10년 동안 보면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던 그런 안타까운 기업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PC가 나왔을 때마다 IBM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독점적인 체제가 무너지고 대형 컴퓨터 시장도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IBM이 여전히 재미는 없었던 기업이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베런즈는 IBM을 딱 마이크로소프트 주니어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베런스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월가의 다수의 시각은 여전히 IBM의 부정적인데요. 문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르게 보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CEO인 아윈드 크리시아나라는 분을 사티아 나델라에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가면서 새로운 어떤 큰 변혁을 일으켰던 것을 IBM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관리 기업을 분사하고 10년 만에 다시 성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개 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IBM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베런스에서 종목 선택한 것 중에서는 턴어라운드를 기대되게 하는 것이 몇 개 있다는 거죠. AT&T도 있었고요. 잠시 전에 얘기했던 헐츠도 마찬가지, IBM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제대로 성공한다 그러면요. 정말 성공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2022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1배입니다. 11배. 11배라는 건요. 실제로 IBM도 IT잖아요. 기술주잖아요. 결국 절반 이하라는 거가 되겠고요. 밸류에이션 보면요.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한 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 중에 배당 수익률이 또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만 성장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열차에 올라탔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가 많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이런 흐름상에 봐서. 그래서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를 인용하면서 베런즈가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베런즈에서 선정의 마지막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출 증가세가 진짜 뚜렷해진다면 잊혀졌던 주식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상당히 어떤 평가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올해도 큰 재미가 없었어요. 올해도 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가면서 2022년 대비요.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 대비 21년에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특히 고점은 145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결국 130달러 수준 언저리에서 지금 마감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10점 만점 중에 이 주식이 10점 만점에 지금 9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평균은 155달러를 받고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느낌은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손이 안 가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IBM을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인텔과 IBM이 제가 보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IBM을 얘기하는 건 좀 특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127달러? 그리고 조금만 진짜 여기에 나왔다시피 조금만 주가의 어떤 기업의 실적 매출 증가세가 조금 이어지면, 왜냐면 이게 수년째 매출이 마이너스 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회복하는 거가 한두 번 좀 더 이어지고 확진들면 많이 달라붙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종목 중에 IBM이 전 다크호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매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번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주식이 됩니다. 위원님이 10개 종목 중에 약간 지금 애정을 드러내셨어요. IBM.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크호스죠. 네네. 자신감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IB들은 여전히 약간 보수적으로 보겠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 전제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해볼 만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흥미로운 주식이 만약 눈에 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만한 것들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번째 주식은 IBM이었고요. 7번째 주식 갈까요? 7번째 주식 많은 분들 아시는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이제 이런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타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타가 이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네, 마음의 맞아요. 고향. 뭔가 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배당도 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사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어찌 보면 소극적이 할까요?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딴 것들은 성장률이 매출 성장이 뭐 20%다, 25%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약사업부의 연평균은 5%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600억 달러 매출, 주요 약품당, 제품당 매출 10억 달러.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티 리서치에서는 192달러에 지금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그 정도를 일단 월가에서 그 정도 일단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170달러 정도, 그리고 사상 최고가 추이에서 일단은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레놀, 리스터린, 브랜드 에이드 등 소비자 제품군이 이제 스핀오프 되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시티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자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있겠고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채권이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존슨앤존슨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일 안전한, 이게 이렇게 하면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추세를 보면 2010년부터 보면 2010년부터라도 최근에 10년 동안 했던 리먼 사태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배당 수익률도 이게 4% 초반이 나왔거든요. 4.2%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회사가 2.4% 죄송합니다. 2.4%니까 금리가 지금 1% 시기에 배당 수익률 2.5% 좋은 거죠. 그래서 2.5% 하더라도 S&P 500보다 훨씬 높은 그런 배당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이렇게 주고 안전하고 이런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특히 2022년은 여러 가지 IB들이 다른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극과 극의 의견이 있잖아요. 올해 5,300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4,400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위아래가 상당히 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물론 연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에서 한쪽에서 보면 배당이라든가 자사주매 이런 쪽에 많이 한쪽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는 분명히 존슨앤존슨이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이런 걸 꾸준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하여튼 사상 최고가 추이를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크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에 거의 27%의 주가 상승률. 그래서 딱 이것도 딱 S&P 500만큼 거의 그만큼 올랐거든요. 존슨. 네. 그러니까 S&P 500이 27% 올라갔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 올라갔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올 한해 상당히 많은 IB들이 헬스케어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주식을 하나를 갖고 가시는데 이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존슨앤존슨을 갖고 가시건 파이저, 모던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헬스케어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사실 지수보다 졌는데요. 올 한해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IB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그중에 한 섹터, 종목 내지는 ETF는 갖고 가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와, 알겠습니다. 존슨앤존슨까지 들어가고. 전 다음 것가 더 궁금해요. 노드스트롬 도대체 무슨 너무 의외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의외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밴쿠버예요. 밴쿠버에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밴쿠버 다운타운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백화점 딱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이 엄청 크잖아요. 1층부터 8층, 10층까지 있고, 여의도에 있는 현대에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해외 백화점은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쇼핑몰의 일부를 백화점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인데요. 재미나는 건 노드스트롬이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고, 2층에 조금 있는데, 그 위에 3층, 4층 일반 사무실이 있고, 4층, 5층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주가는 진짜 극과 극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 노드스트롬에 다니는 분은, 물론 거기는 백화점이고, 본사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분들과 노드스트롬에 다니는 분은 정말 극과 극이 아니겠느냐. 노드스트롬에 대해서는, 베론스도 고급 백화점 라인에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맞죠. 주가는 싸요. 엄청 싼 건 보면. 그래서 싸다는 것 자체가 그 느낌으로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싸냐면 주가 22달러 수준이거든요. 22달러. 그러니까 제가 2020년 가을에 포드를 얘기했을 때 7달러, 8달러였어요. 예. 그때랑 전 같은 생각이긴 해요. 저도 진짜 엄청 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노드스트롬도 싼 건 맞죠. 그래서 20달러 수준이면 2022년 실적 기준 PR은 10배밖에 안 되고요. PSR은 아시다시피 매출 대비 주가 수준인데 0.5배거든요. 0.5배도 지금 시장 대비 0.5배면 지금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싼 건 됐어요. 싼 거. 그리고 경쟁 업체 대비 또 가장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재미나는 거가 에버코어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보수적인 것도 있고 기본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주당 이익이 4달러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들 기준으로는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주당이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주가가 46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들 기준을 보면 주가가 더블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잘 되면은요. 잘 되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이건 진짜 손이 안 나가는데 베론주가 훨씬 더 훌륭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노스타 사람은 꽤 있어요. 이번에도 물론 여기 쇼핑 박싱데이를 하고 갖고 26년 사람이 엄청나는 많은 건 제가 봤지만 모르겠어요. 노스트롬. 저는 하여튼 느낌은 별로예요. 좀 솔직히. 저희는 사실 위원님 의견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근데 노스트롬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싼 가격은 맞죠. 맞고. 모르겠어요. 주가 40달러는 모르겠는데 30달러만 가더라도 50%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마존 같은 것도 있는 반면에 AT&T나 노드스트롬 이런 IBM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종목에 정말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베론즈의 종목 포트폴리오 10개가 2022년 말 되면 저는 지수를 거의 쫓아가거나 이길 확률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좀 안 좋게 여기는 것들이 이 중에 한두 개라도 크게 올라가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는 홀스라든가 IBM은 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드스트롬까지. 제 얘기일 뿐이니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날 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안 좋게 발표하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연말엔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하여튼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평가는 10점 만점에 지금 4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테크니컬리도 별로 좋지 않고 1년 동안의 주가도 마이너스 4%가 났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주장도 있다는 정도는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9번째가 벌써 로얄 더치셀입니다. 로얄 더치셀은 엑선모빌, 쉐브론 그리고 중국의 오일 회사가 있고 몇 개 해갖고 전 세계 탑5, 탑10에 분명히 항상 들어가는
대표적인 오일 메이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메이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지는 걸 모르시면 많은데 미국에서는 RDS A 아니면 B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로얄 더치 셀인데요. 이것도 말이 충분히 됩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 대비 전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실적 대비 PR은 불과 7배밖에 안 되고요. 참고적으로 엑소모빌과 쉐브론은 11배, 12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싼 거 맞겠고요. 배당 수익률은 3.9%로 양사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들보다는 낮은데 이들이 2020년에 배당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약 30%, 이런 것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면 배당을 확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로얄 더치셀을 아마 이들은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작년에 2021년 관심주로 쉐브론을 얻다가 뺀 건 이유는 좀 명확하거든요. 그만큼은 자신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포트폴리오 보는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여전히 탑픽을 얘기를 많이 하고 탑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아주 작은 에너지보다는 좀 큰 거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는 것이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 러브 오브 서드 포인트라는 곳에서는 로얄 더치셀이 전 세계 대형주 중 가장 저평가인 주식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S.B.A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되겠고요. 번스타인 증권은 2022년에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것이면서 목표 주가가 63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가는 43달러, 45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의 계류는 이들의 번스타인의 대비를 보면 한 45에서 50%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죠. 아주 단순하거든요. 에너지 스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위 팬데믹 이전 주가를 회복 여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60달러?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60달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외의 하나를 볼 수 있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좋은 회사인 거 분명합니다. 좋은 회사인 거. 네, 보시면 되겠고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든을 받고 있겠고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이제 7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한 25%까지 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한 11월, 한 9월, 10월 이후에 좀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고요. 사실 보면 전자기업 결제 관련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다 결국은 재미없었고 연말까지 2021년에 보면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크게 해외여행을 잘 못 갔잖아요. 나들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글로벌 페이먼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비자, 마스터, 아멕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결제하거나 해외 직구 이런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야지 거기에 수수료가 엄청 큰데요. 작년에 결국 여행이 늘어났자 미국 국내 안에서 여행 왔다 갔다 늘어난 거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다시 열어놨지만 파저티브한 사람이 양성되는 사람이 많아갖고 어떻게 또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슬슬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런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만 점차적으로 줄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입국하면 열흘 또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오늘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열흘이 아니라 뭐 5일로 줄인다는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겠죠. 그래서 이게 잘 진짜 진행되면 해외여행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더 결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주당 예상 이익 기준 7달러 기준을 보면 PR 30배 수준. 그러니까 절대 이게 싸거나 비싼 그런 흐름은 아니 30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실제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두 자릿수로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렇게 높다 보면 유지된다고 그러면 PR 30배가 쌀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의 기준을 보더라도 10% 중후반대 매출, 20% 이익 전망이 전망되는 건데요. 이번 회계연도가 지금 이미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팬데믹 당시에 부진해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고요. 역시 이 비자, 마스터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스퀘어다, 페이팔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국경의 재오픈, 그래서 해외여행이 많이 들어갈 때 결국은 큰 폭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많이 가면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해외여행이 많이 가는 순간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 쓸 때마다 해외 가서도 막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 보면 수수료가 늘어나면 결국은 국경의 재오픈 시기에
앞으로 많은 것들에 관심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비자는 여전히 큰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당 $280를 얘기할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220 수준인데요. 여전히 목표 주가 평균은 $273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10점 만점 중에 8점을 받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국 비자는 결국은 연간을 보면 마이너스로 끝났을 겁니다.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때는 큰 흐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 안정적인 주식은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10종목을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겠는데, 아마존, AT&T, 그리고 벅스에스의 B. 여기 이제 A를 했지만 A로 사셔도 됩니다. 45만 달러니까요. 얼마 안 하거든요. 한 5억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사셔도 되는데 300달러입니다. BRK, 벅스에스의 B주는요. 그래서 300달러니까, 얼마입니까? 36만 원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벅스에스의 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M 기억하시죠? 저는 포드를 했는데 GM. 그래서 저랑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GM이랑 포드가 똑같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두 종목이 겹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은 허츠글로벌, IBM, 존슨앤존슨, 노드스트롬, 로얄 더치셀, 비자까지 해서 10종목을 딱 얘기했던 것도 정리해드리면 요약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을 비슷한 거는 안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은지 정도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이요. 아마존을 우리 베런즈에서도 탑 오브 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송하면서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5종목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또 탑 오브 탑을 또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아마존 갖고 계신 분 올 한 해 희망과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꼭 갖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베런즈에서 꼽은 2020년 탑 10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되게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워낙 회생주 이런 거 못하니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 대신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베런즈가 이런 거 해준 것 같아서 저희는 다시 한번 그 회생주 같은 것도 공부해볼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개 종목들 가운데서 위원님이 이제 좀 동의를 강하게 하신 종목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약간은 좀 동의를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비교를 하시면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난해 중순쯤부터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시 한번 이 비자가 사실 제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발 좀 올라주길 그렇게 희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원님께서 투자 포인트 좀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를 정리를 쫙 해주셨잖아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조건부 유망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이익 두 자릿수 증가 시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실적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런스가 선정한 2022년도 유망주 탑 10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의 올해 투자에 좋은 가이던스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